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영류. 다음 날부터 대부리는 동학도들의 초막과는 멀리 떨어진 계곡 쪽에 초막 하나를 지어 말바우어미를 따로 살게 하였다. 대부리가 울면서 말바우어미한테 그녀의 병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놀랄 만큼 초연해 있었다. 마치 자기의 병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부리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내가 천벌을 받을 거란게 천벌을 받아도 싸쟁. 영산강에 떠내려간 죽은 말바우 앞씨를 홀령을 배반하고 하나뿐인 말바우 가정 버렸으니까 천벌을 받아야지. 장성 관가에 끌려가 난장질을 당하고 죽었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깔딱깔딱 붙어있는 것이 죄스럽구만. 험은 내가 사는 것이 죄여. 말바우 어미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며 푸념처럼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오래 전부터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말바우 어미는 다시 장성으로 풀상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것만이 대부리를 위하는 마지막 길인 것이었다. 풀상투를 찾아가지 않으면 그녀 혼자서 당장 목구멍 지탱하고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았다. 말바우 어미한테 남은 걱정이란 뱃속에 든 아기의 일이었다. 아기를 낳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배부른 몸으로 풀상투를 찾아갈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낳을 아기까지 병이 옮아 있다면 차라리 배부른 몸으로 풀상투를 찾아가 아기와 함께 살고 싶었다. 그녀는 걱정 끝에 대부리한테 아기도 문둥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한 아기로 태어날 것인지 의원을 찾아가서 알아봐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를 했다. 변장을 하고 장에 내려가 의원을 만나봤다는 대부리의 말로는 태어나는 아기는 절대 문둥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대부리가 필시 그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지어낸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목을 매달아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막상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온몸에 돋아난 부스럼 딱지들이 살고 싶다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죽을 수가 없었다. 병에 걸리기 이전보다 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게 솟구쳤다. 그러던 어느 날 온나무의 잎들이 단풍보다
먼저 빨갛게 변하기 시작할 무렵 이밤산 골짜기 말바우어미의 초막으로 풀상투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다짜고짜로 그녀를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녀의 배가 불러있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다. 가자거니 지금은 갈 수 없다거니 한동안 실랑이질을 하였다. 언젠가는 대부리의 그늘에서 떠나 풀상투를 찾아갈 결심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막상 풀상투가 찾아와서 끌고 가려고 하자 이상하게도 아쉬움이 온몸에 칡넝쿨 감기듯 했던 것이다. 그녀는 풀상투에게 먼저 가 있으면 어느 때고 찾아가겠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풀상투는 막무가내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마을에서 마늘을 구해오던 대부리가 이 광경을 보고 버르르 성깔을 돋우며 막대기를 휘둘러대는 바람에 풀상투는 하는 수 없이 이밤산을 내려가고 말았다. 그러나 한번 말바우어미의 거처를 알아낸 풀상투는 다음 날에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5-6명과 함께 몰려왔다. 대부리는 혼자 힘으로는 이들을 막아내지 못할 것 같아 짝귀와 고달준 그리고 다른 2사람과 합세하여 작대기를 휘두르고 모래를 휘뿌리며 쫓아냈다. 풀상투 패거리들은 몽둥이보다 모래를 더 무서워하였다. 같이 있는 동학도들은 그들이 말바우어미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면서 풀상투 패거리들을 쫓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 사람들은 저들과 같은 처지의 여자를 발견하면 죽기를 무릅쓰고 찾아간다는 것을 모르는감? 고달주는 그러면서 도저히 그들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고달준의 말대로 풀상투 패거리들은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밤산으로 올라와서 말바우어미를 데려가려고 길을 썼다. 그 숫자도 날마다 더 불어났다. 모래를 뿌리고 돌멩이를 던져도 그때뿐이었으며 수가 불어난 데다가 도저히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동학도들도 은근히 겁을 먹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때는 이미 말바우어미도 그들을 따라가겠으니 말리지 말라고 나오는 판이라 막아낼 길이 없게 되었다. 대부리는 하는 수 없이 말바우어미와 함께 이밤산을 떠날 결심을 하고 기수선 교장한테 그 뜻을 전하자 기왕이면 고향으로 가서 은밀히 포덕을 하라고 일렀다. 그 무렵 영광을 비롯하여 광양, 강진 등지에서 동학교도들이 한창 포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나주 지방에는 아직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는 터였다. 기수선 교장은 짝귀와 고달준, 송기화, 문치걸, 김한봉 등을 딸려 보내면서 나주고을에서 덕망 있는 유학자를 은밀히 포섭하여 장차 교장이나 집강으로 모시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대부리가 말바우어미의 초막에서 구진포 주막에 돌아와 보니 모두들 깊이 잠들어 있었다. 웅부를 새끼네까지 쪽배에 실어다 주고 온 짝귀만이 불도 켜지 않은 방문턱 옆에 앉아서
곰방대를 삐역삐역 담뱃진 끓는 소리를 내며 빨고 있다가 대부리의 발작 소리를 알아듣고 방문을 열었다. 밤이 깊었었는데 뭐 두고 이제야 오는가? 형님은 잘 가셨는가요? 대부리와 짝귀가 거의 동시에 물었다.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아무 말도 없으시더만. 말바오미 땜시 그러실 겁니다요. 그런 것 같더만. 저거 우리 식구가 종문서를 태워 없애고 맨 처음 새끼내로 왔었을 때 말바오엄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지요. 말바오엄애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굶어 죽었을 거로구만요. 내가 보기에도 좋은 여자여. 날이 갈수록 병세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부터는 종기가 터지고 똥이 흐르는 것 같은데 말바오엄에도 그렇거니와 뱃속에 든 애기 땜시.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원. 그렇게 좋은 여자가 그런 병을 얻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기까지 생기다니 참. 모두가 내 탓이로구만요. 내가 죽일 놈이여요. 형님이 잘 아는 의원을 만나고 오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세. 그게 어디 병이 의원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인가며. 한번 걸렸다 하면 골로 가는 게지요. 자, 그만 자세. 내일 새벽에 모두들 잠시 고향에 댕겨 오기로 했으니 나도 눈을 좀 붙여야겠네. 짝귀는 문을 열어 곰방대를 털고는 옷을 입은 채로 자리에 벌렁 누웠다. 대부리는 짝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대로 우두커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튿날 새벽 고달준이와 주모만 남기고 모두들 고향으로 떠났다. 해가 뜨자 서둘러 아침을 먹은 고달준이마저 영산포 선창으로 동정을 살피러 가버리자 주막에는 대부리와 주모만이 남았다. 쉰이 가까운 주모는 고달준의 여자다. 조강지철을 잃은 고달준은 쭉 호라비로 떠도름하다가 이밤산에서 10만이 행세를 하며 산과 마을을 오르내리다가 눈에 마주친 화전을 일구며 혼자 사는 주모와 배가 맞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나절 느지막이 웅부가 난초를 데리고 구진포 주막에 왔다. 오라버니! 난초는 대부리를 보더니 찾아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고 옷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너무 오랜만에 대부리를 만나게 되자 반가움과 원망스러움이 한꺼번에 땅가시 덩굴처럼 뒤엉키면서 울컥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고개를 깊숙이 숙여 이빨로 옷보따리를 물어뜯었다. 난초가 큰애기가 다 되었구나. 6년 전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12살로 아직 계집아이 티를 벗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숙성한 처녀가 되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초는 대부리를 아저씨라고 불렀었다. 대부리는 눈여겨 난초의 모습을 살폈다.
동글납작한 얼굴이 수국꽃처럼 탐스럽게 활짝 피어났고 오동포동한 몸피에 엉덩판이 실하게 보였다. 게다가 어렸을 때는 언제나 웃음을 잃은 두 눈에 슬픔이 자오록 담겨져 있었는데 이제 보니 말아 삼킬 듯 서글서글한 시울에서 빛이 툭툭 되쏘였다. 당분간 내 옆에 있으면서 너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오보따리를 싸들고 오자고 했다. 웅보는 난초가 보듬고 있는 옥보따리를 보며 말했다. 대부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몰라 그냥 말없이 난초의 얼굴만 보고 있었다. 몰라보게 컸구나. 어디서 만나면 몰라보겠어. 대부리는 똑같은 말만 혼잣말처럼 나지막하게 뇌까렸다. 잠시 후 웅보가 대부리의 옆구리를 찌르며 강변 수양 버드나무 밑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양 의원을 만나고 오는 길이다. 다행히 댁에 계셨구만요. 증세가 어느 정도인지 물으시더라. 똥이 흐른 지가 오래됐어요. 코가 꺼지면 살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잘해야 10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만 살아날 수 있다는데 이미 각오는 되어 있구만요. 암만 해도 마음을 단단히 묶고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다. 너무 불쌍하구만요. 나도 어저께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다. 그래, 약은 있답디까? 양 의원님 말로는 통천재조음, 방풍통성산, 추풍산, 세대풍방 같은 처방이 있다고 하시더라마는 약은 어찌 되었나요? 대부리가 다급하게 물었다. 통천재조음이 있는데 울금 5냥에 쥐엄나무 열매 껍질과 대왕 한 냥중, 나팔꽃이 한 냥중 반을 가루로 만들어 해 뜨기 전에 청주에 타서 동쪽으로 향하고 앉아서 복용하라고 하시더라. 이 약을 묵은다 치면 반드시 그날 설사를 하게 되는데 냄새가 고약하고 춤과 고름이 섞여 나온단다. 병이 오래된 병자는 설사에 섞여 나온 충의 주둥이가 검고 얼마 안 된 병자는 충의 색이 붉은색이라고 하시더라. 그러고 설사를 한 뒤에도 충이 나오지 않을 때는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데. 그러면서 웅보는 고이춤에서 창호지로 여러 겹 감은 약봉지를 꺼내 대부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형님, 고맙구만요. 네, 그런 소리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애를 써보자. 고마워요. 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참, 그리고 형님, 어저께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바우 어미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요. 아기를? 해산달이 언제냐? 내년 봄이구만요. 대부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깊숙이 떨구었다. 새로 태어날 아기도 애미한테 대풍창평이 걸려 나올 것인지 아니면 태어날 아기 가정 대풍창에 걸려 나온다고 하면 말바우 어미는 해산전에 영산강에 빠져 죽어버릴 것이로구만요.
애기는 괜찮다고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놔서 아직껏 살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 형님이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 주세요. 대부리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웅보한테 부탁을 했다. 웅보는 아우의 등을 쓸어주며 양이온한테 다시 찾아가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올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을 다독거려 주었다. 웅보는 금세동으로 해서 새끼내로 건너가야겠다면서 난초를 구진포 주막에 남겨둔 채 곧 돌아갔다. 웅보가 돌아가자 대부리는 난초를 고달준의 여자인 늙은 주모한테 소개를 시키고 당분간 주마기를 거들어 주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였다. 대부리는 오랜만에 만난 난초는 둘이서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듯 하였으나 대부리의 안색이 흙탕물처럼 어두워 있는 터이라 찌싯찌싯 눈치만 보았다. 대부리는 난초를 잠시 주막에 있도록 하고 웅보형이 구해온 약을 옷섭에 감추어 참나무숲 등성이로 올라갔다. 한시라도 빨리 말바우 어미한테 약을 먹이고 싶었던 거였다. 대부리가 정신없이 참나무숲 등성이로 기어 올라가는 것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던 고달준의 과부 주모가 끌끌 혀를 찼다. 대부리라는 양반이 오래비가 된다고 했는감? 과부 주모가 난초에게 물었다. 난초가 그렇다고 말하자 대부리 오래비가 시방 어디를 저리 부산나게 가는지 아남? 하고 다시 물었다. 난초가 그것을 알 턱이 없었다. 그녀를 구진포까지 데리고 온 웅보는 그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되레 대부리가 와 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다짐을 받곤 했다. 말바우엠이 병 때문이여. 참나무숲 등성이를 기어오르던 대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과부 주모가 난초를 향해 돌아앉으며 말했다. 말바우 어머니가 여기 와 있남요? 난초는 탱자나무 가시에 찔린 듯 섬찟하게 놀라며 물었다. 와 있는 것이 다 왜여? 난초는 과부 주모한테서 말바우 어미가 몹쓸 병에 걸려 참나무 숲속에 움막을 짓고 따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심신이 갑자기 마른 장작개비처럼 빳빳하게 굳어져 버린 듯 싶었다. 그녀는 입안이 수세미 속처럼 물기가 바싹 말라버려 찬물을 한 바가지 떠 마시고 나서야 토마루의 과부 주모 옆에 앉았다. 아이고, 그 여자 땜시 꺼림칙해서 못 살겠다니까. 아, 그러다가 대부리 오래비라도 벌컥 그 병에 걸리면 어쩔 것인가. 그러니 큰애기가 오래비한테 잘 말해서 말바우 애민가 하는 여자를 멀찌감치 쫓아부리라고 좁혀. 한번 그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도 어쩌지 못한다고 안 하든가. 난초는 과부 주모의 말에 왈칵 울고 싶어졌다. 대부리 오빠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대부리 오빠가 말바우 어미와 야행을 친 것에 대해 철이 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돌봐줄 대부리 오빠가
옆에 없는 것만이 아쉬웠을 뿐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그 일만 생각하면 괜히 속이 상하고 뿌질뿌질 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했었다. 대부리 오빠보다 말바우 어미가 훨씬 더 밉게 생각되었었다. 마치 말바우 어미한테 대부리 오빠를 빼앗기기라도 한 심정으로 투기를 느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지금 말바우 어미가 대풍창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난초는 그런 생각을 했던 자신이 미워졌다. 그리고 병에 걸린 말바우 어미도 그렇거니와 대부리 오빠가 불쌍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대부리는 어슴어슴 어둠이 내려 덮이고 있는 참나무숲 계곡으로 내려가 말바우 어미의 움막으로 갔다. 움막에는 아직 기름 심지불이 켜 있지 않았다. 움막 앞 판판한 바위에 앉아 있던 말바우 어미는 대부리가 오는 것을 보자 불이 나게 안으로 몸을 숨겨버렸다. 약을 구해왔어요. 웅보 형님이 금세동 양의원한테 가서 약을 구해왔다니까요. 움막 앞에 뛰어내려간 대부리는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 환성을 지르듯 말했다. 그러나 움막 안으로 몸을 숨긴 말바우 어미는 대꾸 한마디 없었다. 이봐요. 약을 구해왔다니까. 대부리는 흥분하여 움막 안으로 들어서려다 말고 주춤 몸을 사렸다. 바보같이로 웅보 형님한테 내 병을 말하다니. 새끼네 내 소문이 쫙 퍼졌겠구만. 바보같이. 움막 안에서 말바우 어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듯 말했다. 걱정 말아요. 웅보 형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말이오. 그러고 양의원한테 알아봤더니 병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괜찮다고 그러더랍디다. 그러니까 마음 놓아요. 대부리는 조금이라도 말바우 어미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약봉지를 움막 안으로 밀어 넣으며 웅보 형이 시키는 대로 해 뜨기 전에 동쪽을 향하고서 복용하라고 당부하였다. 이 약을 먹으면 설사를 험시롱 충이 나온다고 합디다. 충이 나오면 병이 낫게 될 것이오.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로부터 정성 들여 약을 먹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주막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침과 점심, 저녁 때 꼬박꼬박 하루에 3차례씩 먹을 것을 가지고 참나무 숲을 오르내렸다. 음식을 날라다 주는 것에 대해 고달준의 과부 주모가 노골적으로 따지고 불만을 말하자 그는 난초를 시켜 주막 뒤 강변 미루나무 밑에서 따로 밥을 지어주도록 하여 날라다 주곤 하였다. 약을 가져다 준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대부리가 말바우 어미의 움막에 밥을 가지고 갔을 때 그녀는 움막 안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약을 먹은 지 사흘이 넘도록 벌레는커녕 설사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자기는 낫지 못할 것이라고 낭망하여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리는 화를 내고 윽박지르며 계속 약을 정성스럽게 먹으라고 나무람하였다. 떡갈나무와 개온나무 잎이 빨갛게 물들고 가시나무 열매가 후두두 떨어지기 시작하자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가 춥지 않게 겨울을 넘기기 위해 구두를 들인 움막을 다시 만들었다. 영산강변에서 하얗게 꽃이 핀 갈대를 베어다 움막을 여러 겹으로 푹신하게 덮어 군부를 조금만 지펴도 후터워졌다. 차가운 강바람이 참나무 숲으로 드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말바우 어미의 배는 계산만큼 불렀다. 그 무렵 새끼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밤만 되면 웬 여자가 흰 수건으로 얼굴을 싸매고 치맛자락 나폴거리며 새끼네 들판을 쏘다닌다는 것이었다. 염주근은 한밤중 돈들막 아래서 그 여자를 보았다고 하였고 칠복이 영감도 새벽에 강가에 어사를 치고 오다가 마을에서 갈대 숲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사흘 전에는 쌀분이가 자다가 뒷간에 갔다 오다 말고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잠자던 온 식구들이 놀라 깨어났다. 쌀분이의 말로는 허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술청에서 흰 수건을 머리에 쓰고 검정 치마를 입은 여자가 나오다가 쌀분이를 보더니 날듯 돈단 아래로 뛰어 내려가더라는 것이었다. 새끼네 마을 사람들은 새끼네 귀신이 떠돌아다닌다고들 하였다. 그런 소문이 퍼지자 밤에 뒷간 가는 것도 무서워들 하였다. 웅부는 그 여자가 다름 아닌 바로 말바우 어미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강 건너 구진포 참나무 숲속 움막에 숨어 살면서 세상이 잠든 한밤중에 쪽배를 타고 강을 건너오는 것이라고 믿었다. 오죽 새끼네에 오고 싶으면 그럴까 하고 생각하니 호비칼로 내장을 긁어내는 듯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그러나 웅부는 아무에게도 그 여자가 귀신이 아니고 바로 말바우 어미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침이면 별을 베어낸 논바닥의 벼 그루터기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풀상투가 다시 구진포에 나타났다. 이번에도 풀상투는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내려앉은 대풍창 병자 떼거리들을 5이나 몰고 나타났다. 말바우 어미가 구진포의 참나무 숲속에 숨어 살고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잔칫날에 아무리 먼 데 있는 쉬퍼리들도 음식 냄새를 맡고 날아오지 않던감. 그 이치와 같은 맵일세. 그것들은 말바우 어미를 땅끝에 숨겨둔다고 해도 기어코 찾아오고야 말 걸세. 그러니 이제는 단념을 하소. 말바우 어미와 대부리 자네와의 이승에서의 인연은 이미 끊어져 버렸네. 자네가 그 병에 걸리기 전엔 두 사람은 그만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말고. 대부리가 함께 풀상투 떼거리들을 쫓아버리자고 부탁을 하자 고달주는 거절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대부리는 하는 수 없이 짝귀와 함께 모래가마니를 말바우 어미의 움막 앞에 쳐다 놓고 풀상투 떼거리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다. 풀상투 떼거리들은 말바우 어미의 움막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100여보 간격을 두고 솔개가 어리속의 병아리 여수듯 뱅뱅 배돌기만 하였다. 대부리와 짝귀는 움막 앞에 불을 피우고 쪼그리고 앉아서 꼬박 하룻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아침이 되어 눈을 씻고 보니 풀상투 떼거리들은 그대로 산등성이 쪽에 쭈삣거렸다. 난초가 밥을 해서 내오다가 참나무숲 산등성이에 있는 풀상투들을 보고 밥보자기를 팽개친 채 죽을 둥 살둥 주막으로 도망쳐버렸다. 풀상투들이 난초가 팽개친 밥보자기를 가져다가 먹어치웠다. 그만들 내려가요. 몸을 풀기 전에는 구진포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 텐께. 그만 내려들 가시라니까요. 나는 구진포를 떠나지 않을 거로구만요. 영산강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지요. 영산강에 빠져 죽으면 강물이 더름을 타니께 목을 매달아서 죽었으면 죽었지 안 따라가요. 병자가 낳은 애기도 애미와 같은 병에 걸린다는 저 사람들 말을 믿지 않구만요. 저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구만요.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내려들 가셔요. 말바우 어미는 움막 속에서 훌쩍거리며 말했다. 그러나 대부리와 짝귀는 5끼니째 꼬박 굶고 앉아서 이틀째의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너무 배가 고파 철판처럼 무거워진 눈꺼풀을 개슴츠레 하고 열고 참나무숲 등성이를 올려다 보았더니 풀상투 떼거리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짝귀는 너무 탈진하여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면서 모래를 한 움큼 쥐고 비척비척 산등성이로 올라갔다. 그놈들이 가버리고 없네. 산등성이까지 올라간 짝귀가 움막이 있는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목청껏 소리쳤다. 그제야 대부리도 갈색으로 변한 떡갈나무를 움켜쥐며 가까스로 산등성이로 올라가 보았다. 풀상투 떼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주막까지 내려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그림자도 없었다. 대부리와 짝귀는 지치고 허기진 몸을 이끌고 주막에 들어와 한꺼번에 밥을 2그릇씩이나 퍼먹고는 식곤증으로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쓰렁한 초겨울의 해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 꼬꾸라져 잠이 든 대부리는 얼핏 눈을 떴다. 그는 불이 나게 일어나 참나무숲 산등성이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던 것이다. 말바우 어미가 움막 앞 늙은 소나무에 목을 메고
죽는 꿈을 꾸었다. 영산강에 빠져 죽으면 강물이 더러움을 타기 때문에 차라리 목을 매달아 죽겠다고 말한 그녀의 말이 마른 번갯불처럼 뇌리를 뚫었다. 꿈속에서처럼 그녀가 정말로 목을 매달고 죽어 있을 것만 같았다. 허위허위 등성이를 추어 올라가자 아침에 숲을 내려올 때처럼 풀상투 떼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움막 쪽으로 뛰어 내려갔다. 다행히 움막 앞에 늙은 소나무의 큰 가지에 초겨울 햇살만이 을씨년스럽게 감겨 있을 뿐이었다. 말바오메! 대부리는 움막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움막 안에선 말바우 어미의 대답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움막 앞 꿀참나무에서 떼까치 한 마리가 푸드득 옮겨 앉았을 뿐이었다. 대부리는 불길한 예감에 휘감기면서 다시 한번 말바우 어미를 불러보았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움막으로 뛰어내려간 그는 거정문을 젖히고 어두컴컴한 움막 안을 들여다보았다. 말바우 어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부리는 두렵두렵 계곡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말바우 어미의 모습을 찾았으나 보이는 것은 소나무와 참나무와 묽은 갈색으로 변한 떡갈나무의 잎들 뿐이었다. 말바우 어미가 계산만한 배를 움켜안고 되똥거리며 풀상투를 따라가는 모습이 악몽처럼 눈에 밟혀왔다.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의 움막 앞에 허탈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해가 서산으로 뚝 떨어질 때까지도 말바우 어미는 돌아오지 않았다.